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我就是想知道现在还有什么东西是我们能吃的。你们有没有发现现在医院的人啊是人山人海，药店呢也是一家连着一家。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첨단 독성 식품이 끝없이 등장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틱톡의 한 블로그는 유통기한이 12개월인 가짜 오리피 만드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소금, 구연산, 응고제, 항산화제와 검은색 혈분을 물과 섞으면 액체가 바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를 30분 정도 방치하면 굳어지고 굳고 나서 그대로 뜨거운 물에 익힙니다. 그러면 진짜 오리 선지처럼 보이고 탄력도 좋아 진짜 오리 선지 같이 보이며 선지를 삶으면 구멍이 생기는데 벌집 같은 구멍도 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과일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의 많은 수박은 아직 익지 않았는데 매우 단맛이 납니다. 不过让我好奇的是，这水里面放的是什么原料？为什么涮一下出来就甜了？翻阅了一下资料，给大家看一下，那就是他们会在西瓜成熟之前给西瓜打一种药剂，这个叫甜蜜米，真的是有这个东西的。打完这个1周以后再去卖西瓜，那西瓜就是非常甜。也会打一些其他的辅酶粒这些药剂来增加颜色的一个鲜艳度，看着西瓜很红，吃起来非常甜。果然全是科技与狠活呀。 게다가 지금 중국에는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값싼 뷔페가 많이 있습니다.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진실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기자가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위장해 75위안, 한화약 14,200원짜리 저렴한 뷔페 식당 주방 뒤에 들어가 보니 여기에 사용된 소고기와 양고기는 모두 오리고기로 만든 가짜를 사용했고 해산물도 검고 냄새가 나 표백 처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과학의 산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꼬치는 한 봉지씩 모두 반제품이며 성분표에는 양고기는 전혀 없고 오리고기와 양고기 지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식당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1인당 75위안이면 진짜 쇠고기와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점원은 고객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모두 버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잠복 기자는 주방 뒤에서 많은 양의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전담 직원이 주방으로 다시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하얀 통에 부었습니다. 다음날 식당 지배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셀프 서비스 자판기에 붓고 레드불 라벨을 붙였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이를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양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20에서 30위안짜리 허그 뷔페집도 있는데 기자의 시장조사 결과 양고기는 한 근에 6위안, 한화약 1136원이라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이 가격의 뷔페에서 고기의 품질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고기 지방을 오리피와 섞으면 가짜 양고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리 가슴살에 양고기 지방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기는 저렴한 뷔페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뷔페에 가면 스테이크를 주문하기 좋아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고기는 혼합 고기에 향신료와 전분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며 가격은 5, 6위안, 한화약 974에서 1136원입니다. 이런 스테이크는 대 6조각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인당 29.9위안, 한화약 5,662원에 판매되는 이 셀프 회전 허그는 먹은 뒤 설사와 장염이 걸렸다는 고객이 많습니다. 그 후 이 매장을 방문한 유명 네티즌은 이 매장의 재료 품질이 어떠한지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셀프 허그는 대부분의 재료가 많은 첨가물로 합성되기 때문에 첨단 기술 허그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이 재료를 보자마자 나는 1인당 28위안, 한화약 5,300원을 받으면 25위안, 한화약 4,734원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라면 2개와 야채 몇 조각만 먹었다. 다른 것은 감히 먹을 수가 없었다. 허그에 고추 대신 고추 진액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정상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공업용 고추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면과 야채 몇 조각을 먹었더니 벌써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며 그는 너무 무섭다고 소리쳤습니다. 썩은 채소와 썩은 과일로 요리하는 악덕 상인도 있고 술과 음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상인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하수구에 떠도는 폐유와 먹다 남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여러 해 묵혀 판매할 수 없는 썩은 고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한 전술과 지연 전술이 있는데 상인들은 외부 광고에 많은 비싼 요리 상황들을 게시하고 전복과 랍스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게에 들어가 보면 고급 해산물은 한 사람당 한 가지 해물만 제공하거나 여러 해물이 있어도 한 사람당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위안을 지급했지만 중간 크기의 전복 한 마리 혹은 냉동 보스턴 랍스터 반 마리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원가가 많이 드는 요리는 한번 주문하면 리필해주지 않고 리필을 원하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횟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맛집을 돌아다니는 인터넷 유명인 샤오첸거는 예전에 새로 오픈한 뷔페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신선한 두리안뿐만 아니라 1일 2,000위안 하는 킹크랩을 마음껏 드세요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샤오첸거는 그 자리에서 358위안, 한화약 68,000원을 주고 뷔페 티켓을 샀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보니 실제 상황은 홍보와 크게 달랐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들 줄을 서 있어 물어보니 이곳 킹크랩은 무료로 먹을 수 있지만 줄을 서서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샤오첸거는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개 다리 3개밖에 얻지 못했고 심지어 다리에는 얼음까지 붙어 있는 데다 이상한 냄새까지 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업계 관계자는 일부 뷔페 식당이 음식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린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사실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식품을 위조해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위조 제품이 존재합니다. 위조 지폐, 대학 입시 위조, 기사와 가짜 서적 출판, 법원 위조 증거 등이 극에 달해 전 세계는 황당해하며 불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상하게도 해마다 위조 방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3월 15일을 소비자 권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속하면 할수록 위조품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주민 왕 씨는 3월 15일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식이고 중국 주민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각종 위조는 중공이 경제 성장을 위해 방치한 것으로 중국인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중공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신념이 없어진 지금 중국 사회의 많은 사람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에 중공의 이러한 소위 위조 방지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공 통치 하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무너져도 큰 대가를 치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고 배척당하며 사회에서 발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 진실을 말하는 많은 사람은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페이라는 한 블로그가 여러분에게 다양한 검은 기술로 음식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클릭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네티즌은 레스토랑 음식에 속았다고 느끼며 이는 모두 과학기술과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페이는 곧 많은 팬을 확보했지만 압력을 받아 계정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신지페이는 중국 쇼트 영상 플랫폼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是我视频里面违规违法了，还是违背道德了，还是说这个添加剂是违法的？并不是说这个添加剂是违法的。那就不应该给我打电话，因为我说的就是这样，整个行业的就是这么做的。我在食品厂上班，我知道这东西怎么做，就是这么做的。你平时不喝花生露吗？越多毒性越大了，对人的身体伤害越大了。没有人去告诉你，这样的说越来越多的话，加到一定的程度的话，那可能就是真正是像毒药一样，你天天吃的是在毒药，你并不知道。新纪飞的这些视频呢，它揭穿了很多假食品和有害食品的老底，它当然会得罪很多有钱有势的人。关键是呢，很多这样的食品企业，它为了追求暴利而造假食品，其实呢是和当地的这个政府监管机构这种勾兑是串联在一起的。这个就是中共那种闷声发大财的模式，它蔓延到了食品行业的一个典型例子。 9월 28일 밤 틱톡 플랫폼에 신지페이의 계정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신지페이는 배후 자본이 너무 강해서 결국 해지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사평론가 탕진위안은
他说这个资本太强大的背后呢，其实我觉得他指的是整个假食品在大陆呢，它已经形成了这种官商勾结的一条利益链条，这个东西太强大。这种官商勾结，它使得很多的不法商人和政府官员之间结成了一种利益共同体，一荣俱荣，一损俱损。所以呢，辛吉飞他所影响的不仅仅说是影响这些人的商业利益，更重要的是呢，他被视为是影响了相关监管机构这些官员的政治利益，他会被视为这是给社会主义抹黑，是散播负能量的一个典型。所以他被封号，他真正的原因呢是背后的政治因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